언제나 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쓰리고 뉴스 잡기 김영민 아나운서와 주요 뉴스를 함께합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에요. 와우, 신납니다. 오늘 뭐 날씨도 좋아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오늘 끝나고 어디 가십니까? 데이트 끝나고 가야죠. 뭐 데이트는 누구랑 죄송합니다. 합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출근길에 이 차 운전하시면서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네. 정말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리고 예. 이 뉴스 파이팅을 들으면 네. 안 파이팅 한 날도 이 파이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변호사님의 텐션에 제가 항상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오늘은 불금인데요. 네. 오늘도 미국에서 많이 듣고 계신다고 하시고 또 일본에서 듣고 계신다고 하시고 전국에서 지금 듣고 계신다고 전 하는데요. 세계로 오버더 나가네요. 전 세계로 쳐서 나가시고 전국에서 지금 듣고 계신다고 전 하는데요. 세계로 오버더 나가네요. 전 세계로 쳐서 나가는 뉴스 파이팅. 저희 유튜브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첫 번째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있었죠? 어떤 이야기가 오갔죠? 네, 취임 2주년 기자회견 한 1시간 40분 정도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네. 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 앞서서 한 20분간 국민 보고가 네.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이야기 중에 좀 짚어볼 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부총리급의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신설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요. 네.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이 그걸 마치고 브리핑룸으로 내려와서 기자들과 72분여 동안 질의응답을 가졌습니다. 네. 모두 20개 질문을 소화했는데 이 자리에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들, 네. 또 최상병 특검법, 금투세 폐지와 같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특히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이 수사 결과를 보고도 국민들께서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뭐 다른 정치인들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예. 사퇴를 요구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었는데 지금은 풀었다고 했고요. 오해를 풀었군요. 네, 그리고 뭐 조국 대표나 이준석 대표처럼 네. 다른 정치인들과도 선을 긋지 않고 계속 교류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많은 관심을 가졌던 거는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사과한다 이런 표현을 썼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논란에 대한 질문 당연히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됐고 네. 실제로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쳤다, 사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난 2월에 이 대담을 통해서 박절하게 거절하지 못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됐다 이렇게 유감을 표명한 적은 있지만 네. 사과 이런 표현을 쓴 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그렇지만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하는 게 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발언은 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리고 야권이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보면요. 관련해서 궁금했던 부분들은 거의 다 질문을 했고 또 답변도 뭐 시원시원하게 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먼저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윤 대통령이 주요 사항에 관해서 직접 충분히 설명을 했고 네. 또 적절한 수위에 적절한 말을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고요. 국민의힘의 대부분의 평가는 이 정도 수위의 평가였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회견이 자화자찬으로 채워졌다라고 예. 혹평을 했는데 박찬대 원내대표의 평가를 보면 국민의 삶을 돌볼 마음도 또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도 없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 이런저런 토달지 말고 최상병 특검법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는 있었는데요. 그래요? 유승민 전 의원의 발언을 보면 네. 여론에 떠밀려서 마지못해 하나마나한 기자회견을 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요. 언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언론들의 반응이 가장 궁금해서 좀 살펴봤는데 네. 먼저 경향신문을 보면 네. 이 특검도 변화도 거부한 윤 대통령의 절망스러운 회견이라는 헤드라인의 사설을 냈고요. 예. 또 반대로 또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윤 대통령 부인 처신 뒤늦은 사과, 예. 부인 문제 재발 방지가 관건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냈습니다. 네. 만시지탄이다라고 비판적인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다시는 김 여사 문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냈고요. 네. 그리고 이 모두 발언에서 있었던 저출생 대응 기획부에 대해서도 다양한 언론의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네. 중앙일보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이 저출생 대응 기획부가 제대로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의 목소리를 냈는데 또 국민일보를 보면 저출생 기획부 방향은 맞다. 그런데 꼼꼼한 부처 간의 조율이 중요하다면서 좀 찬성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예. 회의적인 시각들도 있었는데요. 동아일보나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 과연 기구의 문제인가, 컨트롤 타워만 바꾼다고 해결이 될 일인가 라고 네. 좀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이 국민의힘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어제 새 원내대표로 추경호 의원이 선출이 됐는데요. 추경호 의원 앞에 놓인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추경호 의원 과반 이상을 얻으면서 확정됐는데 예. 최상병 특검법 아무래도 가장 큰 과제로 직면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만약에 행사하게 되면 네. 민주당이 이달 말에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일 대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좀 보여야겠다라는 평가가 많고요. 그리고 지금 원구성 협상을 어떻게 풀어갈지도 그렇죠. 굉장히 과제입니다.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원회 장 모두 차지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당정 관계의 재정립은 물론이고 네. 지금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둘러싸고도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당선인 사이에서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런 점을 조율하고 또 전당대회 룰 변경 여부에서도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대야 협상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내부도 문제네요. 맞습니다. 산적한 과제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여야 원내대표가 모두 선출이 됐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요. 여전히 정부 여당을 향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최상병 특검법 수용하라 촉구한 데 이어서 네.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김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이 특검법 재발의할 계획이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다시금 밝혔습니다. 네. 여기에 양평 고속도로나 명품백 의혹도 포함시킬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예. 또 이에 앞서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2016년 당시에 야권 4당을 합쳐서 170석밖에 의석이 없었는데 실제로 탄핵 의결을 할 때는 234표나 찬성표가 나왔다라면서 이 탄핵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탄핵이라는 단어를 또 언급했다고 하니까 의미심장합니다. 하여튼 여야 원내대표 힘을 합쳐서 국민을 위해서 민생 법안 통과시켰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네이버 소식입니다. 일본에서 네이버를 퇴출하자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네이버에서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일본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네이버 측 지분을 줄여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다는 상황인데요.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일본 정부가 이 라인 야후에 네. 이 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라인 야후에 2차례 행정 지도를 했는데 그래요. 지난해에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지자 예. 이걸 재발을 방지할 보안 강화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런 행정 지도를 2차례 내렸다고 일본 정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다른 해석도 나오는데 이 라인 야후에서 네이버를 빼는 것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런 행정 지도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번 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네이버 의존 탈피를 위한 기회로 네. 보고 이 일본 정부가 해법을 요구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라인 야후가 유일한 한국인 이사를 예. 이사진에서 제외했고 그리고 지금 네이버를 사업 영역에서 다 제외하는 쪽으로 예. 방향을 틀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일본 가면요. 일본 분들이 네이버 라인을 우리나라 국민 그 SNS 카카오 쓰듯이 네, 약간, 쓰듯이 네. 네이버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한 걸 유지하는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정부는 좀 원론적인 입장인데요.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외교적 대응에 차질 없이 대응하겠다 이런 건데요.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방관하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자 외교부 당국자가 어제 이 네이버의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해서 요청이 있을 시에 예.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다시금 밝혔는데 이게 개별 기업의 영업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도 정부가 이번 사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이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 이제라도 일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어쨌거나 이 사태도 좀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좀 사건 사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였는데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지금 계획 범죄였다 이런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에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이 20대 최 씨, 명문대 의대생으로 알려졌죠. 네. 부검을 해봤더니 사인이 흉기에 찔린 출혈이었습니다. 최 씨가 경동맥이 지나는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네. 범행 전에 집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사서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불러냈고 또 살해한 직후에는 옷도 갈아입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서요? 네, 그래서 최 씨 측 변호인도 최 씨가 계획 범죄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밝혀지는 내용을 보면 처음에 최 씨가 투신을 시도하다가 구조됐는데 네. 이때까지도 피해자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경찰에 가서도 최 씨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예. 경찰이 설득해서 부모랑 통화를 했고 그 이후에 소지품이 있어서 가지고 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를 찾으러 간 경찰에 의해서 네. 피해자가 발견됐는데 피해자 발견에 결국 90분이나 시간이 지체된 겁니다. 그런데 신상 공개를 안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신상을 공개하면 피해자 정보까지도 퍼질 수가 있어서 네. 2차 피해를 우려해서 경찰이 비공개 결정을 내렸는데요. 대신에 경찰은 지금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방안 검토하고 있고 최 씨가 다니는 의과대학에서는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게요. 하여튼 이런 사건 사고가 나면 피해자 중심으로 해결이 돼야 될 텐데 맞습니다. 법적 절차가 피의자 절차로 되다 보니까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실시간 댓글 함께 해주고 계신데 도대체 방송 시간이 정확히 몇 시에 시작하나요? 이런 댓글 남겨주시는데요. 7시 15분에 저희 시작하죠. 맞습니다. 예, 7시 영민한 15분. 뉴스와 함께하는 김영민 아나운서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